안녕하세요. 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인적 사고 7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8주차 수업인데 8주차에는 영상 강의가 없고요. 제가 드린 PDF 파일에는 8주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8주차에는 실습이 아닌 이론으로 그리고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배웠던, 즉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빠지는 내용은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한글을 조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안에 들어있는 소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문법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는 다양한 지난 시간에 입력에 관련된 내용들, 연산자에 관련된 거, 함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용한, 즉 함수를 이용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앞에 보여지는 이러한 화면, 그래서 이걸 엑셀에다가 작성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으로 작성을 해 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쁘게 꾸미는 것들, 즉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식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셀 서식, 단축키는 컨트롤 1키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러한 맞춤, 즉 정렬에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채우기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과 다르게 하나의 글자만 써놓으면 알아서 그 영역에 맞춰서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맞춰 놓을 수도 있고, 한글에서의 표와 같이 셀 병합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글꼴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거, 글자 모양이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타일이라든가 크기, 글꼴, 그리고 다양한 밑줄에 관련된 내용들도, 색상도 건드릴 수가 있죠. 테두리도 마찬가지.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등호 쓰고 1 더하기 2 하면 우리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엑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입력한 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서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전에 일단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그래서 주민번호와 성별 사이에 하나의 칸을, 즉 여기서는 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열을 하나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셀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앞에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열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D열 앞에 하나의 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별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가 놓을 수가 있고요. 혹은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갖다가 놓을 수가 있겠죠. 지금 주민번호를 하나를 더 넣은 이유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민번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뒤에 성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아스테리크로 처리했어요. 실제는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값들을 1, 2, 3, 4, 5, 6에 해당하는 거, 2, 3, 4, 5, 6, 7 이런 것들을 다 아스테리크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엑셀 버전 2013 버전 이후부터는 여기에 자동으로 AI 기능과 같이 자동 채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02, 03, 25, 4 그리고 아스트리크를 이렇게 6개 해당하는 것들을 치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9라고 하는 것들을 딱 누르면 알아서 이 주민번호의 성별까지 부분만 나와 있고 뒷부분은 다 아스트리크로 쳐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건 뭐 자동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동화에 해당하는 것들이 5명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0명, 5,000명, 5만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기능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아스트리크에 해당하는 것들을 쳐야 되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이거냐라고 얘네들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엔터만 치시면 이러한 내용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C열 같은 경우는 살짝 숨겨버리거나 이렇게 숨겨서, 혹은 뭐 저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없애버려도 되겠죠. 불필요하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걸 서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걸 빠르게 타이핑만 빠르다고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교육생 명단에 해당하는 것들 뭐 셀 서식 가서 처리해도 되지만 이렇게 뜨는 팝업 메뉴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봤던 것들 마찬가지, 이것도 뭐 가운데 정렬을 한다거나 이 왼쪽에 홈 탭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탭, 여기에 셀에 해당하는 테두리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러한 곳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안에다가 넣을 텐데, 뭐 아까 이 안에 2020년 12월 17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을 입력을 한다면, 입력하는 방법은,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 연도를 입력하고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눌러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게 오른쪽 정렬을 강제로 정렬하지 않았는데 오른쪽 정렬이 됐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숫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숫자인지는 컨트롤 틸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2000년 1월 2일은 1900년 1월 1일로부터 36,527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로 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을 입력을 할 때는 컨트롤 세미콜론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2023년 3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 세미콜론, 그래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이러한 날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직접 단축키를 쓰지 않고 직접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개의 숫자 하이픈이라고 하는 거 각각 다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겠죠. 물론 이 방법이 아니라 이 수식에 보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여기 나우와 같은 것들도 있고, 여기는 시간 정보까지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toda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현재 시스템 여러분들의 컴퓨터 날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날짜가 그대로 출력이 된다. 뭐 그리고 이런 셀서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채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성별에 해당하는 것들, 하이픈 뒤에 나와 있는 4, 1, 4, 3, 2라고 하는 것이 성별을 뽑을 수 있는 거고, 그 성별을 뽑기 위해서는 또 하나, 저 숫자만 한번 뽑아 볼까요? 그래서 숫자만 뽑을 수 있는 것들, 이게
뭐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뽑아오겠다. 뭐 예를 들어 연도만 뽑자. 다시 연도부터 해볼게요. 연도를 뽑자. 그럼 왼쪽에서 두 글자만 뽑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에 보면 lef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le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는 아니지만 물론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숫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로부터 여기 넘 캐릭터 몇 글자 가져올 거냐. 근데 생략을 하면 하나라고 했으니까 0만 가져온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두 글자죠. 그래서 0, 2에 해당하는 것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이 안에 더블 코테이션으로 들어가 있다. 즉 더블 코테이션으로 찍혀 있다는 얘기는 아까 요거랑 설명할 때 얘기했죠. 오른쪽 정렬이면 숫자, 왼쪽 정렬이면 문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쭉 끌기만 하면 저 D5가 D6이 되고 D7이 되고 D8이 되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변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1902년인지 2002년인지는 몰라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상으로는 1900년대와 2000년대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성별을, 그 연도는 뭘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별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3번, 4번이면 2000년대생, 1번, 2번이면 1번, 2번이면 1900년대생. 자, 그러면 이제 연도를 뽑았고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 생년월일에서 구해낼 거니까 여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번엔 월도 하나 뽑아보자. 이게 E열과 F열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그 크기대로 딱 지정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월은 중간에 있는 거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월에다가 놓고 텍스트에 중간부터 뽑는 건 mid라고 하는 함수. 그래서 이 mid라고 하는 함수를 알게 되면 left 함수나 반대 right 함수에 해당하는 것들 왼쪽에서부터 뽑는 거,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뽑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드 하나만 잘 알아놓으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중간부터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02로 시작되는 주민번호로부터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부터 그래서 맨 첫 글자는 첫 문자는 1이래죠. 그러니까 0, 2가 1, 2. 그 다음에 0이 3번. 그래서 3번부터 시작해서 넘 캐릭터 두 글자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03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 헤드를 이용해서 쭉 끌면 여기서는 09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위에 나와 있는 수식 입력줄과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일도 한번 뽑아오자. 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중간에서 뽑아야 되니까 미드 함수로 내가 뽑으려고 하는 건 주민번호 몇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2호라고 하는 거 우리 눈에는 숫자 25처럼 보이지만 다 왼쪽 정렬이에요. 문자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별도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성별인데 숫자로 숫자 형태로 그거를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보는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겁니다. 처음부터 뭐 함수를 중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 텍스트에 있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번호 몇 번째 하이픈까지 다 타이핑 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하이픈을 빠진 경우들도 있어요. 서식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직접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4라고 하는 거 1이라고 하는 거 4라고 하는 거 3이라고 하는 거 2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죠. 자 이제 다 골라냈으니까 성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1이라고 하는 문자, 2라고 하는 문자, 3이라고 하는 문자, 4라고 하는 문자가 홀수면 1, 3이면 남자고 2, 4면 여자고. 근데 지금처럼 이 논리에 해당하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함수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이 뭐랑 같으면 같다라고 하는 건 등호 하나예요. 엑셀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엑셀 등호가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지만 엑셀에서는 등호가 하나고, 1이라고 하는 문자랑 같으면 이거면 남자 아니면 여자. 자,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숫자 1이라고 썼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짜 문자냐 숫자냐 이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걸 한번 더 보라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처리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다 여자죠. 분명히 여기에 내 눈에는 숫자 1처럼 보이지만 숫자 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숫자를 그 문자를 숫자로 바꾸거나 여기에 숫자로 쓰여져 있는 걸 문자로 바꾸거나.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을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제 제대로 나올 거예요. 남자. 나머지는 또 채우기 엔드를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문자와 같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국내에 1번, 3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여기에 fx를 누르거나 함수 삽입을 누르면 요 남자 하나를 골라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이 안에 함수를 또 하나 충첩을 시켜도 돼요. 그게 if 함수. 지금처럼 논리를 검사해서 참이면 참일 때의 값을 저 남자 혹은 여자를 출력해주는. 그래서 이쪽 이름 상자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함수들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중간에다가 요 세 번째 인수의 if 함수를 또 넣는데 그 if 중첩된 if 문 안에는 if 함수 안에는 등호가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맨 앞에 이거 수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 그래서 똑같이 쓰면 되죠. 얘가 이제 3이랑 같으면 1이나 3이면 남자 아니면 나머지는 2나 4밖에 없겠죠. 외국인들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쭉 채우게 하면 이건 2000년대에 태어난 남자 4번은 2000년대에 태어난 여자 2번은 1900년대에 태어난 여자. 그래서 이렇게 if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넣을 수가 있다. 꼭 if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mid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또 다른 카운트 함수가 나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성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았는데 나중에 그 성별이 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H5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겠죠. H5 자리를 여기서 사용됐던 함수로 복사를 해서 왜냐하면 이걸 두 개가 다 있을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참조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아까처럼 여기 중간에다가 숨겨버리면 A, B, C 다음에 D가 나오듯이 이렇게 또 보기도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 있는 HO 대신에 복사해온 미드 함수 결과 요 HO 대신에 미드 함수 갖다가 놓으시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링에서 쭉 끌면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달라진 건 이 앞쪽 H열에 있는 성별을 삭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게 되면 함수 안에 함수를 계속 중첩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것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왔고, 이제 앞부분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남자냐, 여자냐, 이거에 따라서 뭘 해주면 돼요? 1900을 더할 거냐, 2000을 더할 거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자, 일단 미드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등호 쓰고, 등호? 우리가 직접 타이핑 쳐도 되죠? if 미드 함수로부터 가져온 값이 이제 이거는 문자니까 문자 1, 2, 3, 4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3이라고 하는 문자보다 작으면 1과 2라고 하는 문자. 이러면 요 연도에다가 더하기 1900년대 생들이니까 1900을 더하고, 뭐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문자열이지만 숫자와 덧셈을 하게 되면 숫자화 시켜서 처리를 해준다 그랬었잖아요. 아니면 2000을 더해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4번이니까 2002년생 월드컵 때 태어난 친구고, 이 친구는 1번이니까 1992년에 태어난 남자 학생이고, 학생? 지금은 학생이 아니겠네요. 그죠? 한 30살이 됐네요. 늦깎이. 자, 그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1943년 여자 할머니, 지금은 한 거의 8순이 되신 할머니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중에서 연도를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걸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날짜 및 시간 함수 안에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다시요, 옆에다가 하나 쓸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자. 생년월일. 자,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 여기다 연도를 집어넣고, 연도. 이제 month는 받아왔잖아요. 요거 month 3월 25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는 다 문자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숫자로 다 바뀌어요. 37,340일. 1900년 1월 1일부터 이만큼이 지났다. 이렇게 숫자로 됐다는 얘기는 뭐죠?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나이와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이날부터 100일은 언제였을까? 뭐 돌은 언제였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오늘까지 여기 날짜가 나오니까 며칠이나 살았을까? 그냥 날짜라고 쓸게요. 일수라고 하자. 일수라고 하나 하면 이제 등호 쓰고, 이게 더 먼 미래니까, 먼 미래니까 오늘 D3-2002년 3월 25일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1921년이 왜 갑자기 나왔지? 나머지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긴 또 왜 일어났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잡아봐야죠. 지금 뭐예요? 이 D4라고 하는 애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절대참조를 처리하고 D3 빼기 J5라고 하는 건 상대참조. 그리고 나머지는 체계 핸들링에서 쭉 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서식을 지금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왼편에 있었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날짜 형식이 되어 있어서 이걸 숫자로만 바꿔주면, 이 홍길동 1이라고 하는 사람은 7673일을 지났고, 그리고 저 끝에 계신 할머니 1943년생
29,056일을 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뭐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콤마 같은 것들을 찍어야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들 하나만 딱 만들어지면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생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은 뭐고 며칠이나 살았는지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이 뒷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해놨죠. 데이트 DIF 뭐 디퍼런스 데이트 사이의 차를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랑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처럼 주민번호 같은 것들로부터 뭔가 받아내는 연도 같은 거 뽑아내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방법은 많다. 이것도 하나의 함수를 이용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여러분들에게 딱 익숙해져 있고 자기한테 한눈에 들어오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데이트 DIF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다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등호 쓰고 데이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랑 데이트 밸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제공은 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있었던 함수인데 지금은 사라진 함수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런 함수가 없어도 수식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year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year에 해당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갖다가 찍으면 요 안에 나와 있는 것들 확인. 뭐 예를 들어 여기 안에 있는 게 몇 년이냐. 근데 지금 우리는 연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요거는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썼어야죠. 물론 K5가 아니라 J5다. 물론 다 알고 있죠. 2002년생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일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으려면 1년은 365일이니까 뭐 365일로 나눠서 그럼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4년마다 오는, 그래서 어떤 해는 366일 윤달이 있어서 어떤 해는 365일, 그런 걸 또 다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하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트 DIF라고 하는 함수. 근데 이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참조를 해서 봐 주셔야 되는 거죠. 세 개의 인수가 있는데 시작 날짜가 첫 번째, 두 번째 날짜는 종료 날짜, 그리고 세 번째 날짜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Y만 쓰면 두 날짜 사이에 경과한 날짜. 그러니까 두 날짜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생일, 하나는 오늘 날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경과가 됐는지 이걸 나타내 주시면 되겠지. 데이트 DIF의 시작은 2002년부터 2002년 3월 25일부터 콤마 찍고 오늘 날짜, 그리고 연도만 좀 뽑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21살이다. 그쵸? 21살. 연도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늘 날짜가 3월 28일인데 3월 25일 생이잖아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네?
요 안에 나와 있는 것들. 생일이 지났죠. 생일이 지났네요. 바로.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3월 29일이었다면 내일이 생일이라면 이렇게 해서 20살이 되겠죠. 요 뒤에다가 문자의 결합연산자 뭐 살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20살. 그 나머지는 체육연대에서 쭉 끌었더니 또 에러 났네요. 에러는 날 수밖에 나도 돼요. 상관없어. 그게 왜 에러가 났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요 J5, J6 얘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 J6은 바꿔도 되고 여기에 D4라고 되어 있는 요거 주민번호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D5는 D4가 아니라 D3으로 돼야 되고 얘는 항상 고정돼야 되니까 F4키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이제 이 친구는 30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1943년 9월 8일 할머니 이분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으셔서 78살, 79살이 된 거고요. 만 나이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이번에는 뭐 함수 안에 함수를 여러 개를 집어넣는 것들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것들, 성별을 나타내는 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컨트롤 틸드 키를 눌러서 이 안에 있는 이러한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으로 추적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땐 상대 참조를 써야 되고 어떨 땐 절대 참조를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이용해서 혼합 참조, 절대 참조, 상대 참조. 근데 실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상대 참조고 절대 참조는 뭐 시험이나 그런데 항상 꼭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면 절대 참조도 그래도 쓰겠지만 혼합 참조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주 자주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구구단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격자로 되어 있는 것들에 위에는 뭐 단수고 밑에는 1부터 9까지 있다. 그러면 1, 1은 1, 1, 2는 2, 1, 3은 3, 뭐 2, 1은 1, 2, 2는 4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본관 907호인가요? 제가 그거는 뭐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